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오늘 새벽에 이 미 증시와 암호화폐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서 시간이 갈수록 그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것은 점점 더 느꼈지만 또 한편으론 이제 단기적인 고점이 슬슬 올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일단 오늘 새벽에 이 미 증시의 흐름을 좀 보면 나스닥 같은 경우가 무려 3.25%로 그야말로 좀 폭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는 1.47%로 좀 상승폭이 적었는데, 그런데 여길 보시면 다우존스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 0.11%로 나스닥이 이렇게 크게 좀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우존스는 오히려 소폭의 하락을 했어요. 그럼 왜 그럴까? 이것을 한번 좀 살펴보면 이 다우존스 지수는 우리가 그냥 다우존스라고 부르긴 하지만 정확한 이름은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각 산업별로 대표하는 우량 기업의 딱 30개 기업만 선별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 지수를 구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종목이 있는지 잠깐 살펴보면 보시는 것처럼 뭐 3M도 있고 또 바이오 기업도 있고 또 신용카드 회사 또 시가총액 1위의 애플 또 항공기 방산업체도 있고 중장비 제조업 뭐 정유사 또 이 JP모건과 골드만삭스 같은 투자은행 그리고 나이키 같은 스포츠용품 그리고 햄버거를 만드는 맥도날드 그리고 통신사와 또 엔터테인먼트사의 뭐 디즈니 뭐 의료보험사 뭐 편의점 약국 그리고 생활용품을 만드는 존슨앤존스 또 그것들을 파는 월마트 코카콜라 뭐 P&G 등 이 각 산업별을 대표하는 이 우량기업 30곳만을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그런데 이 어제 지수를 보면 이 다우존스가 마이너스 0.1%라는 얘기는 이 산업 평균으로 봤을 때는 거의 제자리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제의 상승은 이 나스닥의 이 빅테크가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어제 나스닥이 3% 이상 상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붉게 그것도 좀 진하게 붉게 보이는 것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빅테크들의 상승률을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는 4.6%, 애플이 3.7, 구글이 무려 7.2, 메타는 정말 엄청나게 23%나 상승을 했고 아마존이 7.3, 테슬라가 3.7%로 그야말로 이 빅테크들이 진짜 완전 떡상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 섹터로 구분지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보시면 어떤 게 좀 상승을 했고 어떤 게 하락을 했는지 좀 뚜렷하게 눈에 확 보이실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이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인 헬스케어는 보시는 것처럼 또 이렇게 붉게 대체적으로 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가장 큰 수혜주였던 이 에너지 섹터도 어제보다 더 큰 폭락이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이게 컨슈머 디펜시브라고 써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이 섹터 자체 이름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필수 소비재 경기 방어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월마트, 코카콜라, 뭐 펩시콜라, 코스트코, 뭐 P&G 등 이런 생활에 꼭 필요한 제품들이 이 컨슈머 디펜시브라는 이 필수 소비재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종목들이 배당이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 워런 버핏이 사랑하는 이 코카콜라가 여기에 속해 있어요. 그리고 또 어제 말씀드렸던 이 부동산 섹터도 모든 종목이 상승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섹터별로 구분을 했을 때 그 희비가 극명하게 갈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 흐름을 봤을 때 작년에 수혜를 봤던 이 에너지 분야나 그리고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인 이 필수 소비재와 헬스케어의 부진은 이제 앞으로 이 인플레이션 시대의 종말을 예고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 암호화폐 관련 주식도 좀 체크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이 9%의 비교적 큰 폭의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이 코인베이스도 무려 23.9%라는 그야말로 폭등이 나왔어요. 그런데 어제 이 코인베이스의 주가 상승은 어느 정도 이 이유가 있었어요. 보시면 이 기사에 이 코인베이스가 집단 소송 기각 후 주가가 26%가 올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코인베이스가 집단 소송에 휘말렸었는데 그 이유가 이 코인베이스가 SEC한테
브로커 딜러로 등록되지 않았고, 그리고 미등록 증권인 79개의 토큰을 고객에게 직접 부적절하게 판매했다라고 해가지고 소송에 걸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증권형 토큰을 팔았다고 해서 소송에 휘말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 뉴욕 연방 판사가 이 코인베이스가 토큰의 직접 판매자 또는 소유자임을 이 원고가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송을 기각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어제 이런 큰 상승이 나왔던 것인데, 그런데 또 이것이 이 리플과 SEC 소송에서 뭐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이 XRP 재상장 이슈로 봤을 땐 긍정적인 판결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마저 보면 이 비트코인 채굴 업체 중에 이 코어 사이언티픽이 있는데, 이 업체는 최근에 파산 신청을 했다가 이 블랙록이 최대 채권자로 밝혀졌고, 그래서 이 블랙록이 추가 자금을 지원해 줌으로써 지금 어떻게 보면 좀 구사일생을 하고 있는 그런 채굴 업체예요. 그런데 이 채굴 업체도 어제 무려 15%의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이 밈 주식 이 삼총사들을 보면 게임스탑이 3.9%, AMC가 6.4%, 또 베드베스 앤 비욘드가 무려 18%의 상승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암호화폐라든지 이런 위험 자산에 베팅하는 자금들이 사그라들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제 이 나스닥이 뜨거웠던 반면에 이 암호화폐 시장을 보시는 것처럼 전혀 반대의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암호화폐 시장이 처음부터 반대의 흐름을 보였던 건 아니었어요. 요것을 보시면 요게 이제 1분봉 차트인데, 어제 이 미 증시가 시작이 되면서 시작 전에 이렇게 그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다시 좀 빠졌다가 이 나스닥이 비교적 큰 폭으로 오르니까 이 비트코인도 이렇게 동반 상승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차 24K를 찍었는데, 그런데 그 이후로 이렇게 다시 하락을 하고 말았어요. 그렇다면 이 얘기는 이 암호화폐 시장은 어느 정도 이 단기 고점에 접어들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더 상승을 해서 뭐 25K, 26K까지 이렇게 한 방에 가기에는 다소 부담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을 일본 기준으로 다시 한번 보면 어제 이 24K를 돌파를 해가지고 이 박스권을 벗어나기도 했었지만, 결국엔 다시 이렇게 재차 좀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윗꼬리를 달고 이 박스권 안으로 다시 들어오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여전히 이 박스권의 상단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이 RSI도 다시 이 70을 살짝 넘으면서 여전히 이 과매수 영역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좀 나스닥이 큰 폭으로 올랐지만 이 비트코인까지 동반해서 추가 상승하기에는 이제는 좀 부담스럽다고, 그렇게 이 투심이 흐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제 이 장 마감 후에 아마존, 애플, 이 알파벳의 구글이 실적 발표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장 마감 후에 발표가 됐다는 것이 다행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 실적을 좀 보시는 것처럼 월가 눈높이 못 맞췄다, 애플, 구글, 아마존 실적 부진 해가지고 어제 이 장 마감 후 실적 발표가 좋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플 같은 경우가 6년 만에 매출이 최대폭으로 감소를 했고, 아마존도 1분기 가이던스를 예상보다 낮게 잡으면서 앞으로의 전망이 밝지 않다라는 것을 또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구글 같은 경우도 유튜브 광고 수익이 줄면서 실적 쇼크로 해석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장 마감 후에 이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 애플이 어제 장중에는 3.7%가 상승을 했지만 실적 발표 이후 마감 후 거래에서 3.2%로 어제의 상승을 대부분 반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구글의 알파벳 역시 보시는 것처럼 어제 장중에는 7.2%의 큰 상승이 나왔지만 실적 발표 후 장 마감 후 거래에서는 4.6%의 이 역시 비교적 큰 하락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이 아마존도 마찬가지로 실적 발표 이후 장 마감 후 거래에서는 5%가 넘는 비교적 큰 하락이 나오면서 이 대부분의 상승분을 반납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빅테크들이 장 마감 후에 이 정도로 빠졌으면 오늘 밤 금요일에 이 나스닥이 어느 정도 큰 폭의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 얘기는 어제의 상승분을 어느 정도 되돌림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장은 이미 그것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트코인이 더 상승세를 뻗지 못하고 이 알트코인 역시 이렇게 동반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주말 동안에 지금 현재 이 한 달 넘게 이어지는 상승장에서 이제는 조정이 시작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단기적인 흐름을 보지 않고 큰 그림을 본다면 여전히 이 시장은 변하고 있다라고 느껴져요. 제가 최근에 이 채권 시장 움직임도 몇 번 말씀을 드렸고, 이 주식 시장은 거의 매일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부동산 시장은 어떨까? 오늘은 이 부동산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 멤버십 텔레그램 방에는 최근 흐름들을 수시로 체크를 해가지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제가 요 글을 아마 이틀 전쯤에 올렸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사가 나왔었냐면, 골 깊었던 송파, 노도강 반등, 속속 수억 원 상승 거래라는 타이틀로 해서 뭐 잠실 5단지 열흘새 3억이 뛰었고 월계 시형 아파트가 작년 대비 1.8억 상승을 했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고, 또 이 경매 시장에서도 유찰이 이어지자 입질이 시작됐고 서울 아파트 낙찰률이 한 달 새 2배 껑충 뛰었다라고 하면서 이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도 점점 바뀌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공유하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최근 정부의 대폭적인 규제 완화 이후로 부동산이 반등을 하고 있다는 기사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에 돈이 돌기 시작하니 부동산 시장에도 슬슬 돈이 들어오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 노도강 아파트까지 반등의 움직임을 보인다는 것은 일단 가격 하락에 어느 정도 이 제동은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경매 시장마저 낙찰률이 한 달 새 2배가 뛰면서 바닥 역시 어느 정도 잡혀간다는 신호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 기사처럼 급매물을 소진하는 일시적 반등에 그칠 가능성도 있지만, 하지만 이 심리라는 것이 한쪽 방향을 타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봤을 때 당분간 이 자산시장으로의 돈의 흐름은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 역시 이 바닥을 그 누구도 알 수는 없지만 이 가진 자들은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인터넷 부동산 관련 이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들을 좀 잠깐 살펴보면, 뭐 이것을 다 읽어드릴 순 없고 제가 표시한 부분만 좀 읽어보면, 분명 10억 원이면 급매물을 잡을 줄 알았는데 모든 급매가 다 빠지고 12억부터 헉 하면서 이쯤 되니 심란해지기 시작. 아, 늦었나? 그래서 얼마 전 이 푸르지오 월드마크 아파트가 8억대 실거래가 찍혔는데 그럼 이것을 사자라고 해서 가봤는데 이 부동산에서는 2주만 빨리 오시지 라고 해서 이제는 10억 언저리 매물밖에 없네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는 급매가 다 떠나고 없네요 라고 이렇게 글이 올라왔고, 또 다른 글을 보면 9억대 1조권이 확보되는 물건이 있으면 그냥 계약한다라는 다짐으로 갔는데 여기에서도 같은 대답으로 2주만 빨리 오시지 그랬어요 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실거래 같은 금매는 어떻게 구하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제는 못 구합니다 라고 답변을 듣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끼기엔 바닥은 찍었고 선수들은 이미 움직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글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또 요것을 보면 또 어떤 사람은 예상대로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뭐 작년 9월부터는 미친놈이라는 소리를 듣기도 했는데 지금은 시장이 180도 바뀌었다라고 요런 글도 올라오더라고요. 이렇게 이 시장은 뭐 채권 시장, 주식 시장, 부동산 시장 할 것 없이 점점 바뀌고 있고, 또 이것을 저만 느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뭐 그렇다고 지금부터 대세 상승장으로 가는 것은 아닐 것이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려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이 나스닥이 비교적 큰 폭의 하락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이것의 영향으로 이 암호화폐 시장도 주말 동안에 약세의 움직임을 보이면서 해가 바뀌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던 비교적 큰 조정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 자산 시장의 흐름이 반전되는 시그널이 보인다라는 것이고, 일부 스마트 머니들이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이지, 여전히 이 대중들은 주저하고 선뜻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적어도 이 올해까지는 이 기회가 계속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는 앞으로 다가올 이 대세 상승장을 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두려움에 떨기보다 주워 담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마이웨이.